VOA World News. B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도발 행위들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두 정상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양자 간 안보 협력과 미국이 포함된 3자 간 안보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고 지금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며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는데 아베 총리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더욱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0일 도쿄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북한에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같은 목적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만큼 중국 측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독일의 무역과 지출 정책을 비판하는 등 오랜 두 동맹국 사이의 설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총리와 다른 고위 지도자들은 이날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두 나라 간 설전이 단지 하나의 난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틀 전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3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독일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일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군에 마땅히 내야 할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마이크 덥키 공보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덥키 국장은 2주일 전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9일간의 중동과 유럽 순방을 마칠 때까지는 계속 일할 것이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었습니다. 백악관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덥키 국장이 계속 업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백악관 참모들의 변화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파견한 약 200명의 군 병력과 60대의 전투 차량이 30일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인접한 발틱 국가 리투아니아에 1000명에 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다국적군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군과 장갑차로 구성된 나토의 전방대대 전투그룹에 노르웨이가 합류한 겁니다. 라이문다스 카로블리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노르웨이 병력의 추가 배치는 나토 회원국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신호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모술에서 며칠 안에 20만 명의 민간인들이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정부는 지난 25일 모술 올드시티의 민간인들에게 살고 있는 집을 탈출해 정부가 통제하는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리스 그란데 이라크 주재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관은 올드시티의 북쪽의 3개 마을과 올드시티 자체에 민간인들이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 동해 일본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행동이 더 나빠지면 남북교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남북교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출격해 동해 일본해 상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B-1B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소식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 별칭 랜서 2대가 29일 오전 10시 반쯤 동해 일본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미군 전략폭격기 B-1B 2대가 29일 오전 동해 일본해에서 훈련 중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과 합류해 훈련한 뒤 한반도 내륙까지 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B-1B 폭격기는 동해 인근 내륙 상공에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한 뒤 서해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1B 편대가 약 2시간 동안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엄호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는 지난 1일에도 동해 상공에 출격하는 등 최근 들어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당시 B-1B 2대는 동해 상공에 비밀리에 출격해 한국 공군 F-15K를 비롯한 여러 대의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군 훈련을 실시한 뒤 칼빈슨호 함재기와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B-1B의 한반도 출격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태평양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2시간 반 안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합니다. 최대 속도가 음속의 1.2배인 B-1B는 한 번의 출격으로 다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북한은 이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B-1B의 한반도 출격과 관련해 미국이 악명 높은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또다시 한반도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하는 등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핵전쟁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폭발 직전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미국이 보였던 유화적인 움직임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괌 기지에서 비행해온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2대가
29일 오전 kyushu 서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며 공동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B1B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편대를 확인하며 경로와 고도, 속도를 사전 계획대로 비행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같은 훈련은 종종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29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지대함 지대지 겸용이라는 북측 주장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감시정찰 자산이 없는 만큼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이 정밀유도 탄도로켓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제 지대함, 지대지 겸용으로 정밀도를 높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3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대함 또는 지대지용으로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노재천 실장은 이어 북한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개량해 시험 발사했으며 미얀 양국은 북한이 여러 발이 아닌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성이 없으면 지대함 미사일의 종말 단계 유도가 어렵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술적인 문제들도 제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정밀 조종 유도 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이 적의 함선 등 해상과 지상의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북한식 탄도 로켓으로 1년 만에 새로운 정밀 조종 유도 체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래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된 스커드 미사일을 지대지 또는 유사시 지대함 미사일로 겸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특히 탄도 로켓가 예정 목표 지점을 7m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며 조종 날개가 있는 전투부를 장착한 탄도 로켓의 비행 안정성과 중간 비행 구간에서의 자세 안정화 계통의 정확성이 재확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정밀화된 말기 유도 체계에 의한 재돌입 구간에서의 초정밀 유도 정확성도 확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험 발사에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밀 유도 탄도 로켓가 지난 4월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 소총으로 목표를 맞추는 것 같다며 흡족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이룩한 값비싼 승리의 소식에 미국의 고민은 커질 것이라며 위력이 더 큰 전략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대함, 지대지 겸용 미사일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바다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목표로 하는 지대함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움직이는지 파악할 인공위성과 같은 감시정찰 정보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곤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성이나 감시정찰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진국들은 보통 이제 위성,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함정을 탐지할 것이냐. 이 탐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그 지역으로 쏘아가지고 하면 함정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 이제 시커 찾는 게 굉장히 정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정말 유도가 과연 그렇게 잘 될까? 움직이는 표적인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원거리 500km 이상의 대형 함정을 맞추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로 보기엔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 부분에 정밀 유도 체제를 달아 개량된 스커드 ER 형식으로 탄도 부분의 정밀도를 높인 것일 뿐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미사일 자체는 그냥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여기다가 이 종말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말기 단계에서 정밀화된 어떤 유도 체계를 집어넣어서 배도 맞출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블러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지대함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죠. 정보 자산이 필요하실 것이고요. 이기 때문에 지대함과 지대지를 겸용으로 쓰는 미사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김동엽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탄도 로켓가 예정 목표점을 7m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지해 있는 표적인지 아니면 움직이는 표적을 맞춘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은 만큼 북한 발표만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을 다루는데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북한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같은 목적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만큼 중국 측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독일의 무역과 지출 정책을 비판하는 등 오랜 두 동맹국 사이의 설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총리와 다른 고위 지도자들은 이날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두 나라 간 설전이 단지 하나의 난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틀 전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3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독일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일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군에 마땅히 내야 할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마이크 덥키 공보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덥키 국장은 2주일 전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9일간의 중동과 유럽 순방을 마칠 때까지는 계속 일할 것이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었습니다. 백악관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덥키 국장이 계속 업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백악관 참모들의 변화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파견한 약 200명의 군 병력과 60대의 전투 차량이 30일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인접한 발틱 국가 리투아니아에 1000명에 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다국적군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군과 장갑차로 구성된 나토의 전방대대 전투그룹에 노르웨이가 합류한 겁니다. 라이문다스 카로블리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노르웨이 병력의 추가 배치는 나토 회원국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신호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모술에서 며칠 안에 20만 명의 민간인들이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정부는 지난 25일 VOA World News. B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도발 행위들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두 정상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양자 간 안보 협력과 미국이 포함된 3자 간 안보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고 지금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며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는데 아베 총리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더욱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0일 도쿄에서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중국이 모술 올드시티의 민간인들에게 살고 있는 집을 탈출해 정부가 통제하는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리스그란데 이라크 주재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관은 올드시티의 북쪽의 3개 마을과 올드시티 자체에 민간인들이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 동해 일본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전략 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행동이 더 나빠지면 남북교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남북교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출격해 동해 일본해 상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B-1B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소식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 별칭 랜서 2대가 29일 오전 10시 반쯤 동해 일본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전략 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미군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29일 오전 동해 일본해에서 훈련 중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과 합류해 훈련한 뒤 한반도 내륙까지 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B-1B 폭격기는 동해 인근 내륙